안녕하십니까. PS랩의 송의식입니다. 생산 중 문제 해결 방법론 SQC의 프로세스 능력 제3강 프로세스 능력과 프로세스 성능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그 R&D나 제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능력, 공정 성능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에는 우리 그 관리도 프로세스 능력편 405페이지부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프로세스 능력과 프로세스 성능 정의가 있어요. 1956년도 웨스턴 일렉트릭사의 그 SQC 핸드북 45페이지 우리 교재에는 406페이지를 보면요. 프로세스 능력과 성능의 정확한 차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capability는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영향들을 모두 제거한 후 얻어지는 아주 자연스럽고 방해받지 않은 상태에서의 성능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퍼포먼스, 성능이라고 하는 것은 원인계에 존재하는 불필요한 변수들과 원치 않는 장애 요소들 모두를 포함한 상태에서의 성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우리가 5개를 표본을 추출했다고 합시다. 프로세스에서. 그러면 5개는 아주 짧은 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표본 추출을 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는 R&D 같은 경우는 이제 동일한 어떤 특성을 갖는 데이터를 이제 5개를 획득했다, 수집했다, 측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이론적으로 이상적으로 모두 같아야 되는 거죠. 동일한 상황이고 짧은 시간에 수집된 거니까. 그런데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그 왜 다르냐 이거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연히 생긴 어떤 그 차이들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차이를 유발시키는 원인들을 싸잡아서 우연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우연 원인에 의해서만 발생되는 그런 편차, 그런 것들로 이루어진 capability.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유지를 시키다가 외부의 여러 가지 요인들, 사람이라든가 설비 어떤 변동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그 원인을 우리가 파악해야만 하는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값들이 이제 변화하게 되는 거죠. 이런 그 변화되는 상태를 통해서 얻어지는 성능, 그것이 이제 퍼포먼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apability는 주로 단기적인 성향의 어떤 그 데이터를 갖고 평가하는 그런 값이 반면에 이제 퍼포먼스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장기적인 여러 가지 이제 변동 요소들이 외부 이상 원인들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부 다 우리가 능력으로서 표현하면 그것을 이제 퍼포먼스다 이렇게 구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와 퍼포먼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주변에서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룹 내 위딩 그룹 또는 포텐셜 잠재적이다 또는 고유하다 inherent 또 단기적인 성향이다. 또 미니탭에서 이제 CP, CPK 이런 유형들이 주로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공정 능력이라는 것과 관련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과제를 수행할 때 현재 수준을 이제 측정을 합니다. 그것은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공정 능력이라고 하고 CP나 CPK 또는 이제 시그마 수준 이런 것을 이제 표현을 하죠. 이때 관리도를 반드시 그려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성능이냐 아니면 능력이냐를 판단하는 건 이제 관리도를 타점해서 이제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관리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프로세스가 안정하다, 불안정하다 이런 어떤 판단의 근거로서 이제 관리도를 사용을 하고요. 또 안정하다, 불안정하다고 하는 것, 즉 관리 상태이다, 관리 이탈 상태이다를 판단하는 것은 이제 우리 연속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8개 검정 항목, 또 2, 4년 같은 경우는 이제 4개의 검정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중에 아무거나 하나 걸리면은 불안정 또는 관리 이탈 상태로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capability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도를 그렸을 때 이게 관리 이탈 상태로 판단이 되면 그 상태에서는 프로세스 capability 즉 시그마 수준을 측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반드시 안정화된 상태에서 측정한 것 그것이 프로세스 capability다. 그럼 불안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것은 무엇인가? 이제 프로세스 퍼포먼스의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프로세스 퍼포먼스 공정 성능이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전체 또는 장기적인 거 또는 그 미니탭에서 이제 PP, PPK 이런 형태의 우리가 주변에 쓰는 용어들과 이제 관련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1986년도에 케인이 논문을 쓰죠. 이 같은 논문. 이 논문은 제2강의에서 역사적인 어떤 그 흐름을 타고서 제가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86년에 드린 이 케인의 논문에 보면
CP는 이제 3포만 반영하고 있다. 또 CPK는 이제 3포하고 중심 이동까지 반영한 능력이다. 그래서 그 명칭을요, 3포만 반영한 CP는 이제 포텐셜, 프로세스 포텐셜의 어떤 형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또 CPK 같은 경우는 이제 중심 이동까지 고려한 거라 그랬죠. 이것은 프로세스 이제 퍼포먼스다. 그래서 포텐셜이라고 하는 거, 또 퍼포먼스라고 하는 이런 어떤 용어들을 이제 쓰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기업 내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냐.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어떤 그 내용들을 이제 반영을 하죠. 그래서 가장 그 실용적인 어떤 측면에서의 어떤 표현을 좀 보면은요, 프로세스의 3포에만 관심 있는 경우는 이제 포텐셜의 개념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중심치 이동까지를 고려하는 경우를 이제 퍼포먼스, 이런 용어를 이제 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3포만 쓰고 있느냐, 아니면 3포 플러스 그 다음에 프로세스 같은 그 평균치 이동까지를 고려하느냐, 이때 이제 포텐셜과 퍼포먼스라는 용어를 쓰고요. 특히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다, 인덱스죠. 지수를 산정할 때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경우는 바로 요 표준 편차의 차이에 기인합니다.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와 퍼포먼스는. 그래서 그 D2분의 알바라고 하는 그 단기 성향의 어떤 표준 편차를 쓰면 바로 이제 capability에 CP, CPK가 포함이 되고요. 또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표준 편차, 한꺼번에 우리가 산출하는 전체 변동을 반영하는 표준 편차를 그냥 쓰게 되면 PP나 PPK 영역으로 이제 본다는 얘기죠. D2분의 알바 같은 경우는 만약에 5개를 표본 추출했다 그러면 그 5개의 값들 간의 차이는 우연 원인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차이죠. 왜 그런 차이가 발생하는지 모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존재하는 거죠. 만성적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 즉 최대값과 최소값을 뺀 것이 레인지죠. 그래서 5개에 해당되는 상수값이 있습니다. 표본 크기가 5개, 또 4개면 이거 달라지죠. D2 값이. 거기에 해당되는 것을 통계표에서 찾아서 나눠주게 되면 그것이 이제 표준 편차, 단기의 어떤 우연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 변동을 표현하는 표준 편차가 되는 거죠. 모집단 표준 편차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그 5개 이렇게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 레인지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그 레인지를 이제 평균한 값을 도입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5개인데 구분 없이 전부 다 뭉뚱그려서 표현된 그런 표준 편차입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요거보단 요것이 이제 커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어떤 기업에서의 어떤 용어상의 분류가 있고요. 이것이 조금 실용적이고 현실적이다. 뭐 이런 점만 강조하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이제 AIAG죠. 이제 1981년도에 미국 이제 자동차 그룹하고 이제 부품 업체들이 결성된 그런 조직이죠. 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이제 표준류들을 만들고 통합해 워낙 많은 이제 자동차 부품들을 회사들이 있으니까 세트 메이커에서 그것을 가져다 쓰려면 또 공용화, 표준화가 안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성된 어떤 조직입니다. 자, 이 AIAG 그 SPC 핸드북에 따르면 용어상의 이 프로세스 성능이나 능력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좀 구분을 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지금 5개 이런 식으로 표본을 추출합니다. 프로세스로부터. 그러면 그 5개의 이제 평균이 존재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평균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이제 이것들의 이제 전체 평균이 존재할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고유 프로세스 변동, 인히어런트라는 말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 변동을 개수로 나눠주면 이제 표준 편차가 되니까요. 이제 변동이나 표준 편차의 개념을 동일시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이 이제 inherent process variation, 고유한 잠재된 프로세스 변동이라는 표현을 가질 수 있고요. 이것은 아주 프로세스가 갖는 고유한 내용이에요. 설계치대로 그대로 운영되는 그런 상태의 이상적인 경우를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정상적인 어떤 그 현실 세계에서는 찾을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값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룹 내 변동이 존재한다 그랬죠. 이게 5개씩이면 이 안에 5개 값들끼리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는 거죠. 짧은 시간에 이걸 수집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우연 원인에 의해서만 존재하는 그런 변동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동들을 모두 묶어서 하나의 그 표준 편차로 표현한 것이 D2분의 알바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레인지가 있고 여기 레인지, 맥스와 미니멈을 뺀 것이 레인지입니다. 요 레인지가 지금 있고
요 레인지를 5개니까 5개로 나눠주면 알바가 됩니다. 또 5개에 해당되는 그 상수값이 있어요. 4개면 4개에 대한 상수값. 그걸 통계표 찾아서 나눠주면 요 내부의 요 변동을 표현해주는 그런 그 모표준 편차 추정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 값을 모르기 때문에 실제 잠재적인 아주 그 이상적인 그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고유한 변동은 모르기 때문에 요거의 추정을 값을 하기 위해서 요 값을 도입해서 쓰는 경우가 이제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룹 간 변동은 바로 요 전체 평균과 이 그룹의 어떤 평균 요 갭들은 이건 이제 저 프로세스에서 생산할 때 우리는 이 평균을 다 일정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죠. 목표값에 맞추려고. 그렇지만 평균 자체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성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 대비해서 요 갭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이제 그룹 간 변동, 그것을 개수로 나눠주면 이제 그룹 간 변동을 표현하는 이제 표준 편차가 되겠죠. 총 프로세스 변동, 이것은 이제 이것을 표준 편차 개수로 나눠주면 표준 편차가 되는데, 이것은 그룹 내와 요 그룹 간이라고 하는 걸 구분 없이 요 개별 데이터 하나하나를 그냥 뭉뚱그려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계산하는 그런 프로세스 표준 편차를 얻으면 그것이 이제 요 값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4개의 형태의 우리가 표본을 추출해서 관리를 하려고 할 때 그것이 정상이냐, 우리가 관리하려는 어떤 값에 근접하냐 아니냐를 판단하려면 이제 표본을 추출하게 되는데,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변동성, 즉 표준 편차는 4개가 있다. 자, 명확하죠? 이렇게 구분하면 이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해석들에 굉장히 좋은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자, 프로세스 능력, 공정 능력과 공정 성능의 어떤 그 차이 정리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제2강의에서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요. 표준 편차의 6을 곱한 거.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 capability라고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공정 능력 그러면 바로 요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그마라는 거, 우리의 실제 프로세스의 변동, 공정 능력은 얼마냐? 이제 그거를 알고 싶은 거죠. 근데 그거는 몰라요. 표준 편차를. 네,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그거에 이제 추정이라고 하는 헤드라고 하는 건 이제 추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그마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추정 값을 쓰는데 그 추정 값을 네, 요 위딩 값으로 대체를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모 표준 편차를 D2분의 알바라고 하는 요 값을 갖고 쓰게 되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보통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다. 그래서 6 곱하기 D2분의 알바. 또는 이제 한 번에 표본 추출한 양이 좀 많으면 주로 이제 7개 이상 또는 8개 이상, 추천마다 다르긴 합니다만, 조금 더 양이 많으면 5개가 아니라 7개나 8개 이상이 되면 표준 편차, 요것들의 표준 편차를 가지고서 네, 계산을 하게 되죠. 그래서 C4분의 S 반대, 바가 빠졌네요. 그런 형태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또 프로세스 퍼포먼스는 바로 전체 표준 편차를 갖고 계산한 거죠. 요거. 네. 그래서 전체 표준 편차를 갖고 6을 곱하면 그것이 이제 프로세스 퍼포먼스다. 그래서 표준 편차에 따라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다, 프로세스 퍼포먼스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 요거 명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핵심이죠. 만일 이제 프로세스가 통계적으로 관리 상태에 있다. 즉 관리 상태에 있다, 관리 이탈이다는 관리도만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관리도를 그려서 관리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프로세스 퍼포먼스와 울퉁불퉁한 표준 편차죠.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안정화된 그런 그 표준 편차를 가지고 만든 능력입니다.는 둘이 서로 근접해진다.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둘 간의 차이 여부는 이상 원인의 존재 유무에 달렸다. 그러니까 우리가 뒷장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만 요것과 요것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또는 시각화시켜서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다 그러면 프로세스에 이상 원인이 존재하는구나.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시점이구나. 뭐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런 개념들이 나올 당시, 네, 당시에는 그와 같은 분석을 통해서 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근거로 삼았었습니다. 자, 프로세스 성능과 능력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6 곱하기 표준 편차 그러면은 우리가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와 프로세스 퍼포먼스를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케이퍼빌리티냐 퍼포먼스냐는 표준 편차에 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 달렸다. 그 다음에 조금 더 고객의 요구사항과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프로세스를 이제 비교하기 위해서 이제 고객의 잣대하고
우리가 운영하는 수준하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겠죠. 이것을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인덱스다, 인다이스예요. 인덱스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2강의에서 제 2강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석을 하느냐, 현재 프로세스를 어떻게 판단하고 계산하느냐, 네 가지 모두를 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이제 평균의 이동성을 감안한 거고, 이것은 표준 편차의 어떤 상태에 따라서 프로세스 이제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CP/CPK, PPPK를 봤을 때 둘 다가 작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그룹 내 변동, 짧은 시간에 추출한 것인데 5개인데 그 안에서 왜 이것이 편차가 커지느냐? 커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상적으로는 같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작되면 편차가 크다는 얘기고, 그룹 내 편차가. 그러면 또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 거고. 네, PPPK가 작다 그러면 이것도 네, 전체 표준 편차가 이제 크다는 얘기니까 이것은 이상 원인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각적으로는 6을 곱해서 이게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 또는 퍼포먼스를 네, 이와 같이 6을 곱한 값을 두고서 그 차이 6 곱하기 이 케이퍼빌리티 편차 내용, 네, 우연 원인에 의해서 형성된 표준 편차를 반영한 것이 더 작아야 되죠. 이 6을 곱한 이 전체 길이에 비해서 전체 표준 편차를 쓴 거에 비해서는 이 길이가 작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역전되거나, 자, 이런 경우는 프로세스에 이상 원인이 존재한다. 그래서 수치적으로 계산하는 것과 이제 시각적으로 계산해서 프로세스를 판단하는 이런 접근, 이것이 이제 초창기 때 많이 이루어졌던 내용이고, 요즘 같은 경우 통계 패키지를 이용해서 통합된 하나의 시그마 수준, 이 값을 갖고 의사결정하는 이런 체제로 전환이 되어 있죠. 네, 여기까지 내용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요. 두 가지만 강조해드리면, 바로 이제 프로세스 케이퍼빌리티와 프로세스 성능, 퍼포먼스라는 것이 존재하고, 둘 간에는 표준 편차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표준 편차가 어떤 종류가 있고 어떻게 얻어지느냐, 이 부분에 학습에 초점을 맞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